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현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네, 안녕하십니까. 북치기 박치기 정두령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안 끼고 오프닝 멘트를 했어. 다시. 네, 반갑습니다. 정두령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왔더니 제 자리를 꿰찬 분이 계시네요. 미모로 고정을 이야. 제가 사실 그 좀 전에 저희 나간 것처럼 저희 방송 우왕좌왕에서 잘 몰라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네, 준비는 다 됐어요. 근데 아주 기대가 돼요. 그럼요. 예.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하면서 네. 지난주에 원래는 이제 정의당 그 대변인과 네. 녹색당 공동 운영위원장님께서 오셨길래 네. 우리가 애달픈 마음으로 컨설팅을 해주겠다. 아,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렇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전북 지역에서 정의당과 녹색당 지지율을 합치면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못이야. 지지율을 얘기하는 거조차. 하는 거조차 사실 몰라 우리가. 그래서 거기 뭔 동호회요? 이렇게. 술가게와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네.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겠다. 네. 정치 컨설팅을 우리밖에 없다 해서 오늘 하기로 했는데, 일단 1부는 우리 녹색당 컨설팅을 그렇죠. 하고요. 네. 2부는 정의당 컨설팅을 하는 걸로. 네. 원래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정의당 대변인께서 급한 일 있으셔가지고. 열심히 오고 계시기 때문에 예. 굳이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유스트림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방송 중에 좀 끊길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 오늘 나간 방송분은 녹음을 해서 파일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좀 끊긴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페북 페이지 창에 소상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과연 녹색당이 뭡니까? 말 그대로 녹색.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모든 것을 지향하는 당인데 네. 오늘 녹색 입으셨구만요. 예, 제 마음은 항상 녹색. 예. 뭐야 이게. 그러면 속옷은 노란색 입고 왔어요? 현대모터스가 항상 내가 마음속으로. 예. 녹색당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대한민국에 생긴 지는 가슴 아프게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00 벌써 11년 3월이죠. 그 이후에 그 전에 이제 녹색당을 만들고 싶었던 분들이 많이 시도를 했는데 네. 이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중요한 의제로 안 떠올랐던 건데 2011년도 그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원래 우리나라 정당법은 5,000명 정도의 발기인이 1,000명 정도의 발기인이 5군데에서 있어야 돼요. 지역당이 네. 5군데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숫자가 안 돼서. 근데 그 이후로 이게 너무 쉽게 된 거죠. 폭발적으로. 네, 폭발적으로 돼서 2012년 그때 총선 때 처음으로 이제 당이 나왔는데 네. 저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녹색당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고 총선 때 선거를 하러 갔는데 쪽지에 녹색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정당 비례 네. 저 뒤에 녹색당. 그래서 대한민국도 녹색당이 있나? 저는 투표를 그때- 하러 갔다가 투표하러 처음 알게 갔다가 처음 됐군요.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투표는 한참 이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그 다음에 그 통진당하고 네. 연합 전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례대표 많이 나오게 하겠다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선거 끝나고 녹색당을 진짜 어렵게 찾아 갔어요. 근데 이제 녹색당이 그때는 그러니까 그 정당법에 의거해서 해산됐죠. 네, 그러니까 강제 해산됐죠. 그럼요. 녹색당이 지지율이 그만큼인데 해산해야지. 2%를 얻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2%를 못 얻으면 정당 이름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정당 이름이 못 쓰니까 그때 녹색당 플러스로 다시 창당을 했어요. 녹색당 플러스 창조적이야. 그리고 기발한데. 네, 헌법소원을 했어요.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2014년도 1월에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헌법소원한 게 그러니까 그 정당법이 위헌이다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녹색당으로. 아 그러면 이제는 녹색당이에요. 아니 이제는 녹색당 덕에 2%를 못 얻어도 네, 맞아요. 당은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일단 큰 기여를 했네. 네, 헌법 소원을 해서 저희가 이겼죠. 우리도 당 하나 만들까? 알콜당. 제가 볼 수구리 때는 우리가 만들면 아마 몇 석 정도는 그럼 우리가 일단 우리 방송 청취자가 있는데 그러면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뭐 녹색당의 역사, 뭐 녹색당의 가치 대륙, 이런 건 대충. 홈페이지를 알아서 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전라북도 녹색당이 네. 얼마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준비가 돼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녹색당 이대로 좋은가? 그렇지. 그거지. 일단은 우리가 미션을 좀 주는 거지.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녹색 당원들은 댓글을 남겨봐요. 몇 개나 오나 한번 몇 봅시다. 개나 봅시다. 어? 아, 미안. 그래 미안. 공동위원장이 지금 방송을 한다. 방송이 생방송 안 된대. 아 생방송 아니야? 아, 그래. 그럼 일단 아니 나중에라도 달리는 걸 몇 개나 달리나 한번 보자고. 보자고 한번. 보자고. 이건 두 가지가 요소인데 북박의 그 파워가 얼만큼 있는지도. 아 저희 보셨잖아요. 이 게스트에 따라서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저희 누구냐에 따라서. 녹취당하는 방송이에요. 네. 맞아.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녹색당의 관념적인 대략적인 거는 좀 알겠습니다만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관념적이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안 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그 원래 이제 독일에서 녹색당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첫 번째가 탈핵이에요. 핵. 예, 핵 발전이라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80년대 주요 이슈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문제죠. 즉 우리가 이 핵 발전에 의거한 것이 정말 이게 인류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에 다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핵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는 실제로 녹색당 찾아간 건 그것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아졌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동물 의제 때문에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핵, 핵, 또 동물, 그다음에 환경, 환경, 먹거리, 네, 예, 그다음에 교육. 교육. 예. 그다음에 지금 의제로서 가장 떠오르는 건 경제 문제인데 예, 녹색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좀 낯설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본소득. 기본소득. 예, 그걸 국가 배당이라고도 하고 시민 배당이라고도 하고, 즉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나라가 저는 잘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 이 아이디어는 100년 전에 나왔어요. 공화당에서, 영국 공화당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측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측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 극빈층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생활소득이 가능한 어떤 우리가 말하면 월급, 급여가 계속해서 투여돼야 된다. 기본소득. 네, 그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공산당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유럽에서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기본소득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 투표로 스위스가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국민 투표를 하자라는 것까지는 지금 통과됐거든요. 스위스도 얘기되고 있고 뭐 아프리카도 얘기되고 있는 나라가 몇 곳 있고 또 뭐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당도 기본소득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 하면 정부가 뭐 온 국민에게 네. 일정한 그 임금처럼 네. 일정한 돈을 주겠다는 우리 얘기인가요? 연금 받잖아요. 특정한 나이가 되면. 네. 근데 국민으로서 성인 나이가 되면 매달 국가로부터 배당금이 나오는 거죠. 그건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일을 안 해도. 예. 선별적으로 해야지 항상. 요즘은 다 선별적으로 해요. 이래서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올 수 있나? 그렇죠. 네, 그걸 하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많이 했어요. 녹색당 전화 왔어. 녹색당 전화 왔어. 전화 잡고 받으세요. 야, 받으세요. 받으시라고. 이렇게 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개념이구만. 소장님. 우리가 세금을 내고 지금 노동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한 배당이, 즉 우리가 주식을 사면 1년에 한 번씩 배당해 주잖아요. 수익 배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국민 배당. 사실은 끝나고 기본소득이 아이디어가 좋으면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잘 걸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컨설팅을 아직 또 뭐 거기까지 컨설팅 하지 마. 가지는 말고 컨설팅 내가 볼 때 하지 마. 거의 듣기만 해, 지금. 지금 얼핏 들어도 녹색당이 갈 길이 너무 많아. 그렇지. 얼핏 왜냐면 지금 분명히 다른 여타의 정당과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특정 분야를 집중을 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정치적 또는 법안의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 부분에 한 부류로 뭐 환경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실현을 시켜내는 그렇죠.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해줘야지 여기서 아이디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던진 거거든. 그렇지. 예. 아직 뭐 그러니까 녹색당이 뭐 1, 2년 안에 어떻게 될 정당이라는 현실성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2016년에는 원내 진입이 목표거든요. 원내 진입. 그러니까 한석이라도 진입을 하자가 목표인데 가능성을 제로로 보고 있진 않아요. 가능한 방법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가능해지면 아마 한국 정치사에 조금 다른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녹색당은 원래 국제 정당에서 그러니까 지구상의 정당 중에서 가장 당원이 많았던 게 공산당. 그 이후로 단일당 중에 녹색당이 상당히 많아요. 현존하는 그 공산당은 이제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전 세계 정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정당으로 인정받는 중에는 유일하게. 녹색당, 유일한데 서울에 이상한 녹색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선거판에서 조금 어려웠었어요. 국제 녹색당이 있어요. 국제 녹색당. 국제 녹색당이요? 예, 거기는 정당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총재가 한 분 계시고 당원이 한 명도 없어요. 저기 허경영 총재가 예, 생각나는데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국제 녹색당하고 녹색당 거기가 더 녹색당스러운가 봐 용어로는 국제 녹색당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정당이 좀 조금 이상한 정당이고 녹색당은 딱 우리는 녹색당 특허 등록을 해야죠. 특허 등록을. 그러지 말고 우리는 국제 새누리당은 어때? 괜찮다. 괜찮다. 국제사들이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16년도에 한석이라도 좀 네. 진입을 시키자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네.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장기적 플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몇 년 단위로 뭐. 네, 있죠.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일단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이게 풀뿌리 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당이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역 정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2014년도 총선에서 우리가 목표한 바는 이뤘어요. 일단 우리는 딱 용재 녹색당을 찍자. 딱 그거 하나였었어요. 용재 녹색당을. 칸이라도 올리자. 네. 이름을 올려서 사람들이 녹색당이 있다는 걸 계속 알리자. 일단 그걸 위해서는 이제 비례대표가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뭘 됐건 간에 후보가 나왔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나오셨잖아요. 이제 부끄러워하시네. 다들 어떻게 가위바위보로 해서 제가 이겼다고 해요. 아무튼 복불복으로 나갔고 저희 그 선거판에서 쓴 돈 생각하면 사람들이 장난하냐라고 할 것 같지만 일단 저희는 녹색당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녹색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다는 것, 정책은 뭐다라는 것 이런 것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게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1차 목표는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지방선거가 곧 있잖아요. 한 이제 3년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는 목표를 지역 정당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후보들을 좀 내야겠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이게 너무 커요. 광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당 이름을 알리는데 우리는 끝났었고 정말 너무 억울했던 게 뭐였냐면 선거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구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선거라는 게 저는 돈 싸움이 안 되고 해야 이게 정석이라고 보는데 뭘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보물도 이건 기본적으로 선거 공보물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나 거대 여당은 가능해요. 돈이 있는 정당 아니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정당은 이게 가능한데 인쇄물을
15원짜리를 만든다고 해도 이게 몇 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개인 보고 지불하라라고 하면 녹색당에서는 뭘 고민했냐면 자, 돈 많은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거 지불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돈은 없는데 능력이 되는 후보일 경우에 이게 달라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생각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아니 득표율이 나오면 보존되잖아요. 아, 그 보전되는 것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득표율이 나온다. 그니까 안 나와야지. 그럼 뭐라 그렇게 아니, 힘든데 근데- 하려 그래요. 그거 그냥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사실은 거죠. 높죠. 네, 높죠. 그건 정정당당한 게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선거에 나가는 후보 개인이 돈 쓰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개인이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돈은 다 같이 모금을 했거든요. 그 돈을 아니, 근데 가지고 지역에 우리가 이제 가끔 표현이 좀 적당치 않지만 소수정당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어떤 경우들이 좀 있었냐 그런 시선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에게 짐을 주지 않아. 사실은 맞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또 후보가 이를 악물고 뛰지 않아. 그렇진 않아요. 그건 다른 당은 그럴지 그럴 몰라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녹색당은 안 그런다 이거 녹색당은 전혀. 아니 우리는 원래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가야 그런가?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얘기가 나냐면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면 우리는 8시간만 선거운동 하자 해가지고 왜냐면 선거 나가는 후보가 자기 개인 일이 다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떤 분은 농사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 밤 늦게까지 매달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는 없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길 수가 8시간 하면 되지.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댕기냐고. 8시간 나는 정말 24시간 잠을 안 자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잠깐만 아주 직격탄을 한번 날려볼게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진 않지만 정치라는 게 특정한 사람들로만 게임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좀 바꿔보자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해보고 싶었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행동한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대로 행동한다. 그게 오래 걸릴지라도 남의 말은 별로 안 듣겠다. 남의 말을 좀 안 듣는 정당이긴 해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내 뜻 뭐라고 하지 마. 아니야. 예를 들면 야 우리가 하겠다는데 뭐?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면 안 되고 덥석문에 저희는 도민의 시민의 의견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시민의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듣죠. 하물며 근데- 캡스도 24시간 우리 곁에 있다 그래도 사고 터지면 안 와. 그렇지. 그것이 저희는 논점이에요. 즉 안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니죠. 조금 늦게 오지. 걔들도 전화해서 왜 안 와 이러면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얘기하지. 있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오연숙도 그러잖아요. 전화해서 깜빡했다고. 그런 것이지 뭐 세상이. 그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슈를 만들려면 최저임금 10,000원? 안 돼? 일단 10만 원 써 붙여놓고 그래갖고는 조정해 기본소득을 볼게. 그렇지. 지금 항의가 오면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한 5만 원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또 항의 오면 이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네. 자영업자들 위해 15,000원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수길 얘기는 녹색당은 모든 그 운영 과정이나 선거운동 과정까지를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농약사 얘기는 뭐냐면 그래갖고는 안 된다. 안 돼. 양념을 좀 쳐야 되지 않느냐. 아니 내 지선이 코앞인데 지금 한석이라도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일단 되고 아니, 보자. 근데 근데 실은 녹색당 일단 시의원이 돼도 돼. 있었어요. 그래. 어디에 있었냐면 구미시에 녹색당 시의원이 있었어요. 구미시. 아니 구미시는 멀고 우리는 지금 전라북도를 얘기하잖아요. 네, 전라북도 다음 총선에는 당원이 몇 명입니까? 전라북도. 전라북도가 200명이 좀 넘어요. 200명. 네, 근데 저희는 다 진성당원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당백이다. 네, 다 10,000원 이상. 술은 많이 먹더만 다. 10,000원 이상의 일당백으로. 당비를 내는. 그러니까 실은 아마 네. 화이트로- 오현숙 전 의원님 입장 오겠습니다. 아니 우현숙 정의당 대변인. 이쪽 오세요. 아니 일단 일부에는 거기 앉으시고 아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화이트로 와이셔츠를 같이 맞추고 나온 것 같아. 옆으로? 오늘 부활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녹색당이 이제 관심 있는 건 녹색당이 다음 총선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지선에서는 이제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선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왜 우리지 참? 우리도 너 심정적으로 지금 아니야. 우리 따로 나가자. 우리 당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그렇지. 그쪽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주에 관련된 의제도 좀 개발을 해야 되고. 네네네. 그죠? 그래서 준비된 의제가 뭐가 있는지. 지금 지역 의제는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우리 먼저 녹색당을 만들었던 주 사람들이 환경 쪽에서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정당들에서 잘 안 보는 지역 의제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저 새만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만금 있는데 예.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오늘 제가 밥을 먹으면서 봤더니 먼저 왜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가 정말 딱 보고 알았어.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새만금 예.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일본이 독도를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뉴스에 나왔어 오늘 뉴스에 지금 MBN, 저녁 먹으면서 MBN. MBN에서 뉴스에 나왔는데 그 다음 꼭지가 뭐냐? 전국에 벚꽃 축제는 많은데 무궁화 축제는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막 지금 MBN 유정현 앵커가 개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정현 앵커 이렇게 명리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벚꽃이라는 꽃이요. 일본은 국화가 그러니까 없어요. 국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셔널 플라워가 없고 그 다음에 벚꽃은 제주 왕벚꽃이 그 가장 아름다운 벚꽃의 저희가 이렇게 성급하시고 저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다 했어요. 이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심자? 거기다가 그렇죠. 새만금에 무궁화를 심는다고 해. 지금 제안을 해. 녹색당이 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 정부 저희 위에 계신 분들께서 돈을 다발로 쏴줄 거야. 다발로. 어떤 사람 미나리 심자고 하던데 거기다. 미나리는 왜? 왜?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궁화는 애국입니다. 아니, 녹색당이 애국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막 심어. 그리고 야 무궁화 심으면 돈이 없어. 돈 좀 줘. 가지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주는 돈을 받아. 최소 5년은 축제비를 땡길 수 있어 거기서. 그리고 축제도 막 해. 최저임금 1만 원이라 그랬더니 10만 원을 붙이면 네,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가질 그렇지. 거라고. 무궁화. 녹색당은 무궁화. 녹색당은 애국입니다. 녹색당은 무궁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론법. 그렇지. 새만금에 무궁화를 이거 웃을 일 아닌 거야. 발라버리겠습니다. 아니 나 그 생각나네.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그렇지. 아니지 이번에는 어머니 관악입니다지. 관악입니다. 그런 것 같이 어머니 이번엔 관악입니다. 녹색당은 애국입니다. 새만금을 무궁화를 심자고 공식 제안하시고 녹색당 전체 중앙당 차원에서 기한 올리면 바로 한 이틀 있다가 돈 떨어져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새만금에 있는 모든 도로변에 무궁화를 심겠다. 지금 이걸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요. 같은 말든 그건 우리 할 바 아니고. 일단 던져주고. 그거 던져주고.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무궁화를 주제로 축제를 빙자한 녹색당 홍보에 들어가는 그렇지. 거죠. 그래갖고 매년 중앙 정부에서 돈을 땡길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볼 땐 이 정부는 줘. 100% 준다. 안 줄 수가 없어. 오늘 무궁화를 심었어요. 우리 박 맞아요. 여사께서. 세 그루 심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그루만 집단으로 있어야 좋대. 작년엔 소나무를 왜 집단으로 안 심었대? 그리고 모든 꽃은 집단으로 있어야 이뻐. 그래서 아니야. 일단 새만금은 그거 괜찮고요. 저희 걸로 한번 다시 수정하셔가지고 제안하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도 빼면 녹색당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요. 단체를 하나 만드세요. 녹색 어머니회? 무궁화 애국운동본부 이런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산하에 그렇지. 그거를 일단 땡겨 오시고 그거를 쓰고 이제 나중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딱 합치세요. 요거 사실은 녹색당이 한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말 괜찮네. 녹색 어머니회를 녹색 어머니에도 사실은 그러다 우리와 우리 거다.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방대한 조직이 있다. 그리고 전북연대도 사실은 우리가 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녹색 들어간 것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알았어요. 이거 녹색 웃을 일은 인증사 아닌 것 같아. 찍기 이런 것도 좀 하고 녹색 인증 우리는 지금 녹색당은 해바라기 꽃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바꾸세요. 그러니까 뭐 썸- 당에 왜냐면- 꽃이 있어? 네, 당꽃이 왜 해바라기였냐면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라는 그 태양을 상징하는 꽃이 그 해바라기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해바라기를 썼는데 그걸 아니야. 무궁화를 바꿔야겠어. 아니야. 로고. 녹색당은 그대로 가고 권력 한편단체 하나 만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권력지향적이다 이거지. 해바라기.
늘 권력을 바라고 그리고 있었어. 이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하면 안 돼. 네. 봐봐, 새누리당 이름 바꾸면서 그 로고 보셨죠? 딱 보면서 똥 이러니까 딱 뇌리 바뀌잖아. 새똥. 그렇지, 새똥. 똥은 똥인데 새로운 똥, 새똥.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확 줘야지. 왜 해바라기예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환경 어찌고 저찌고 태양 어찌고 저찌고 차라리 선플라워 부탄가스라는 게 더 낫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농담처럼 얘기는 아, 하지만 농담같이 안 들려요. 좀 지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볼 지점이 아무리 정책이나 또는 그 인자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활동 내용이라든가 지향점을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농담이 애정이 있는 어, 얘기지. 네. 그리고 무궁화는 원래 녹색당이 표방하고 있는 지속 가능이라는 것이 이름 속에 있어요. 무궁. 무궁화라. 무궁화. 네, 영어. 자, 그런데 새만금 컨설팅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제 또. 자, 그다음 또 우리 또 지역 의제 또 뭐 있어요? 환경 말고. 우리가 여기가 농촌 지역이잖아요. 네, 잠깐만요. 그 정의당 쪽에서도 언제든지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알겠어요. 2부에 하기로 했어요. 정의당은. 하기로 아니, 했는데 제가 오늘 예. 쌍방간에 고소 고발 난투 이런 거 괜찮으니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땐 정의당하고 녹색당은 표도 나눠 먹어 잘못하면. 물론 아니 나눠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눠 사실 먹으라니까. 되면 둘 다 잘 되길 바라는데 이 지역에서 그 조그마한 표 가지고 나눠 먹으니까 참 자 어디로 합칠 겁니까? 녹색 정의당. 정의 녹색당. 노란색하고 녹색하고 합치면 녹색이 돼버려요. 노란색으로 다시 안 가. 아, 연녹색이니까. 왜 정의? 이제 큰일 났다. 네네 정의당 흔들어야지. 아니, 근데- 왜 정의당 아픈 데를 건드리고 녹색당은 그래요. 이제 지역 내에서는 이제 새로 신생으로 떠오르는 당이잖아요. 네. 나름 네. 지식인층에서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의당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아니, 저를 보면은 좀 알지 않겠습니까? 좀 현장 중심형. 저는 지식인이야. 좋게. 현장형. 현장형. 저기는 탁상공론. 이렇게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해야 된다, 저같이 해야 된다니까. 나 혼자 이렇게 살려고 안 되고 우리는 현장형, 저쪽은 탁상공론형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그러지.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다음 우리 일부를 마무리. 아니 또 그리고 네. 이게 제가 이제 녹색당하고 정의당하고 말을 할 때면 이 지역 내에서도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저희는 이 지역에서 해왔지만 존재감은 그다음. 미미한. 그닥 미미한. 근데 왜 녹색당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네, 좀 가뜩이나 힘든데. 근데 그 원래는 대변인으로서의 원래는 공식 입장이죠. 아니죠, 아니죠. 봐봐. 안 되고요. 금방 다 빼고 조그마한 학구방에서 사는데 또 들어왔어. 2년 전에 녹색 띠두르고 가뜩이나 좁아 죽겠는데 미쳤지. 근데 녹색당이 표방하는 것은 가장 진짜로 강하게 가야잖아요. 응? 환경적인 네네. 거라 네. 타협이 없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에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타협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 시민단체 하라 말이야. 뭘 정치를 한다 그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죠. 둘이 잘 맞네. 자, 네네. 술가게도 여기 녹색당 좀 응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녹색당이 당이었어요? 나는 환경보호단체인 줄 알았어. 법무부 장관이 그랬어. 단체 녹색당. 그러면 이제 그럼 새만금 의제가 있고 또 네. 지역 의제에서는 여기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농업 기반 도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지금 농민 정책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에너지 자립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돌아오면 또 이제 그 가장 핵심인 에너지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현실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현실성 있고 굉장히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접목 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건 그렇게 붙이면 되겠다. 그 보일러 광고 있었잖아 옛날에. 여보 아버님 댁에 태양광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새는 또 태양광도 이게 사업적으로 변질돼가지고 또 골치 아프더라고. 아니 그럼 아니, 태양광 그런 사업본부도 거 하나 말고 만들면 되지 여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광을 가지고 남는 전력을 지금은 개인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소득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그러니까
큰 사이즈의 그 태양광들 말고 그 녹색당에서는 작은 사이즈. 그 아파트 베란다에 베란다에 붙이는 거나 설치하는 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장 뭐 텔레비전하고 컴퓨터 정도의 전력을 그러니까 에너지 요금 체계가 보면 어느 선을 넘으면 굉장히 갑자기 그렇죠.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것을 좀 보전하는 쪽으로 좀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면 좋을 텐데요. 네네. 그게 꼭 정당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로 지금 그것도 도입이 이제 뭐 지역별로 일부분 되고 있는 있는데 거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제 그건 지역에서의 에너지 자립도를 좀 높이는 부분이 이게 이제 에너지 소비하고 삶의 질하고 좀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 부분이지만 가장 크게 전체적으로 싸우고 있는 건 우리나라 에너지 수립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걸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싸납게 싸우고 있는 정당이 어디냐라고 하면 녹색당이에요. 어떻게 싸워요? 저희는 현재 현장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에너지 지금 수립 계획 때 가장 의견을 많이 냈던 정당 중에 하나고요. 뭐 공청회나 네, 공청회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들이밀었던 정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좀 영향이 좀 있나요? 영향이 있죠. 이게 시끄럽게 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긴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립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소비 전력이 얼만큼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만큼 쓸 거니까 이만큼의 핵발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수요 예측이 잘못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쳐다보는 정당들이 없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밀양 문제도 그렇고 다 뭐 핵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현재 농촌이나 이렇게 힘이 없는 지역에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은 그 국가에서 세운 계획 때문에 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거나 아니면 노인층이 많거나 그러니까 힘이 없는 지역의 문제로 현실 문제로 자꾸 대두되니까 그거에 가서 현장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건 녹색당의 역할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당도 녹색당이에요. 근데 표가 안 돼. 근데 그런 역할은 반드시 해야 되고 녹색당이 아니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삼척시 네. 그 주민 투표를 유도했던 것도 녹색당 당원들이었고요. 그래서 삼척시가 그 거절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이끌었던 게 거의 대부분 녹색당들이었어요. 삼척은 잘 되나 봐요. 네, 삼척은 그래서 여기 같지 않아서 여기 같지 않게 잘 되나 봐요. 삼척은 그 시장 자체가 녹색당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사람이 탈핵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접점이 좀 있었고. 네, 접점이 있어서 지금 거기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겠다라고 하고 아예 선언을 하고 정부에 컨셉을- 거부했잖아요.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네네, 그걸 유도를 굉장히 했죠. 그런 성과죠. 녹색당을 바라보는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녹색당 하면 뭐가 정의당도 생각나요? 열심히 그 부분에 뭐 이렇게 녹색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거의 정책적인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비슷하죠? 하거든요. 그래서 뭐 5명의 국회의원 중에 김재남 의원이 원전 고리 원전이나 이를테면 그 폐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녹색당이 준 아이디어를 정의당이 실현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지. 낼름은 아닙니다. 아무튼 낼름은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 국회의원이 또 한 분이 뭐 몇 분이 계신 거하고 또 안 계신 거하고 또 현실 정치의 차이가 있고요. 정의당은 이렇게 하죠. 이쪽에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니까 밥숟가락을 얹어서 그 각 가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다 무상으로 놔주겠다. 보급해주겠다? 네. 그러면 자, 이제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무상으로 놓는다고 해. 그렇지. 일단 그렇게 해. 하고 의견을 들어. 반대가 좀 있고 이러면 그러면 일부 부담 자부담 이렇게 적당히 우리는 무상으로 놔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국민들이 다 자기 돈 내겠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선별적으로 어쩔 수 하자 없이. 그래서. 그렇지. 선별적으로 하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설치하는데. 지금 1kW 소규모.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게 자부담이 18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하고 국가가 지원을 180만 원만 해주면 되네. 뭐 얼마 되지도 않는구만. 그렇지. 그거 막 지속적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 정의당 당원은 몇 명이에요? 전북. 전부. 전북이요? 예. 아 그게 좀 밝히면 우리 밝혔어. 대충 녹색당 200 깠어요. 200. 200 깠습니다. 200보야만 많으면 돼요. 당연히 내는 사람 몇 노십니까? 200명 좀 넘는데. 여러 명 계신데요. 자, 그러면 한 3천 정도. 3,000명 정도. 이야. 신에게는 아직 3,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3,000표. 일단 3,000표. 전북 진성 당원이 3,000명입니까? 아니요 그
중에 한 60%는 당비를 60% 내고 정도? 있고요. 네. 네. 실제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지? 정의당 뭐 우리가 흔히 예전에로 치면 뭐 통합진보당 맞죠?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하면 이제 여기 진성 당원들은 실제 당비를 못 낼 형편에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실제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3,000명을 다 진성 당원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 아니 나 그거 가지고 평가한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니 표정이 좀 그랬어. 특히 지금 녹색당 표정이 안 좋았어 지금. 아니에요. 아니 이런 얘기하면 두 분은 화내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두 분이 이렇게 다 알지만 두 분이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겠다. 당을 떠나서. 힘은 모아요. 당이 분리돼서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좀 공고한 연합전선을 좀 사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 실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근데 되게 보면 이 지식인 아니 그게 녹색당이 아니야. 지식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녹색당 생각 안 알아요. 돼요. 지식인 녹색당이 저는 한 번도 박 대표 우리 현장님을 현장님하고 지식인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오케이 상관없어요. 저도 지식인이 우리 아니야. 헬스인으로 봤어 이제까지. 헬스인. 나 헬스지. 나는 헬스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지방선거를 우리가 첫 출발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 용지에 녹색당을 쓰기 위해서 했던 거고 실제로는 좀 이제 다음번 지방선거에는 저희는 이제 노하우를 처음 알았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알았고 그래서 다음번은 우리가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보다는 좀 그 가치 있는 소규모 정당들이 실제로 득표가 나오게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건 그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녹색당만을 위한 또 아이디어 하나. 그 오늘 식목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슨 집안의 베란다에 하는 카페에 조직적으로 침투해서 무슨 네이버 카페에 베란다에 화초를 심는 사람들 모임, 또 무슨 매견 모임, 무슨 애묘 모임 다 조직적으로 침투하세요. 그래서 다 표를 얻어내는 그렇지. 맞아. 사이버 부대를 또 창설해야 되겠구나. 그럼 사이버 사령부를 하나 만드세요. 녹색 사이버 사령부 하나. 그런 건 우리 강행진이 잘합니다. 꼭 강행진을 가서 컨설팅을 받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의 이게 뭘 파는 개념으로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일 수도 있고 마케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된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녹색당이 있었구나, 또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네네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게 그래서 지금 어차피 아줌마들이니까 그 녹색과 그 다음에 노랑 아줌마들이 모여서 좀 수다를 떨어보자라는 약속까지는 했는데, 예, 이제 그걸 언젠가는 좀 이제 혹시 뭐 이제 오늘부터 시작. 녹색 벼룩시장 이런 거 안 해요? 정의당은요 야쿠르트 아줌마만 잡으면 돼요. 네? 노랑. 노랑 전국에 야쿠르트 아줌마 조직을 활용하면 노란색 아니에요. 바뀌었어. 살색으로. 그랬어. 네, 바뀌었어요. 그런 걸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말고. 안돼 우리 녹색당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살색은 살색도 노랑입니다. 이런 거. 흑인들한테 살색은 검정이고 맞아. 우리한테는 이 그거 색깔이야. 아니야.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인종 차별적인 중요한 건 발언은 야쿠르트 녹색당은 사과하고 녹색당은 자폭해요. 사과합니다. 자폭까지 아니고 사과합니다. 자폭은 무슨 녹색당이 지금 새만금에 무궁화를 심어야 되는데 자폭. 우리 정의당 얘기 좀 해요. 정의당 언제? 얘기 좀 합시다. 예. 정의당 얘기 심란하죠? 왜 심란해? 좀 심란하기는 심란하긴 발전하는 해요. 정의당이에요. 진짜. 표정이 좀 심란해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 오연숙 의원이 떨어진 이후에 내실을 다지고 있어요. 네,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한 번의 패배란 없다. 그렇죠. 미리 준비하자. 복수열자.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볼 필요도 있어요. 네네. 예, 그 선거 운동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그 녹색당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냐,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라고 하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오연숙 전 의원님도 똑같아요. 왜? 놈들 막 표 있는 데 가서 막 돌아다닐 때 맞아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시골 가갖고 같이 논 메고 앉았고 밥 먹고 반나절 보내고 이동거리도 많은데 쭉 가 또 반나절 보내고
하루에 실제 한 3명 만나는 거야. 반나절 이쪽 아니에요. 뿔 빼고 저쪽 뿔 빼고. 사람 많이 만났어요.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이제 뭐 아니 그건 모두 다 지나간 과거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네.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선거를 이렇게 해서 떨어졌구나. 근데 선거 기간 때는 몰랐지만 선거를 떨어지니까 선거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선거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는 다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는 진정성을 보고 진심을 볼 것이다 해가지고 선거를 그런 컨셉으로 가고 네. 그리고 그걸 저가 뛰어넘지 못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정치를 해왔어도 진짜 어떻게 보면 지고지순하게 그렇죠. 저건 저런 건 사기야. 뭐 이런 네 거.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 활동도 뭐 이렇게 정치면은 녹색당 잘 뭐 들으세요. 잘 듣고 있어요. 이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차선을 택하는 게 가장 올바른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10년의 과정을 아니 정치인은 그 나쁜 정치인이나 그런 걸 하는 거지. 너무 고고했다는 거잖아요. 뭐 고고했던 그런 과정이어서 이번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게 이게 다 보이고 스스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도전을 하면 그런 지점은 고치기도 하고 그 4년 동안을 그런 걸 좀 바꾸는 네. 계기로 좀 삼아야겠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다짐을 이 했죠. 시간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죠. 그 당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 정의당의 지금 가장 큰 과제랄까요? 전북에서 네, 전라북도에서 어떤 걸 꼽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에서나 지켜봤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을 정책적으로 견제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대안의 정당이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녹색당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은 경험이 정치에 대한 그리고 다음번 지역 모른다니까요. 이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저는 진짜 두 분이 한번 머리끄댕이를 서로 오늘 중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가 호스트 어쨌든 예전에는 있는데.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나 지역에 대한 얘기는 해왔지만 큰 틀에서 전북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잘못된 것을 얘기도 해주고 정책적으로도 뭐 아까 녹색당이 말했던 새만금이나 그런 것처럼 이 전라북도 안에 갖가지 사안에 뭐 재개발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홍보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은 이 지역을 어떻게 이 지역의 기득권을 어떻게 해야만 이 정치가 바로 간다는 그런 생각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녹색당까지 포함 굳이 이제 카테고리를 묶자 아니 이제 제가 묶으려는 카테고리가 발끈하시는데 아까 살색으로 너무 깠어. 알았어 우리가 너무 좀 발끈했어. 이 사회 분위기가 좀 더 민주적이고 진보적으로 흐를 때는 약간 호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진보 정당도 그리고 아까 오현숙 지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지고지순한 정치를 해도 당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진보적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당선이 됐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엄혹한 시기잖아요. 엄혹한 시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거의 없고 이제 지금은 개인의 어떤 능력 또는 좀 순발력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건 또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순발력은 북방이 최고지. 그렇지 우린 대본 없이 매일 하잖아.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전북에 대한 의제를 찾아서 이슈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빈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제화를 시키는 건 해결 방법까지는 나중 고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제화를 시키는 거야. 이슈화를 시키고 그 노회한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것처럼 부고 빼고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신문에 나는 건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의당도 지금 현재 이제 갖고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고 전주 또는 전북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터뜨려야 된다. 네. 근데 지난번도 얘기했듯이 최저임금 10,000원은 그건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전북에도 필요한 일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라도 기억하죠.
예를 들면 송천동에 우리 이제 오현숙 대변인 송천동의 지역구니까 송천동에 호성도. 그러면 호성동에다가 그런 플랜을 붙이는 거지. 내가 송천동하고 합치겠다. 뭐 이런 걸. 예를 들면 그리고 튀어나와요? 호성동에다 뭐 갖다 놓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지금 길게 했는데 간단히 압축하면 좀 이제 좀 싸나워져라. 지역에서 예, 지역에서. 지역 구체적인 사안에. 예, 그죠? 싸나워져라. 그러니까 막 던져라야 사실은 내 얘기는. 아니 뭘 근데 세가 좀 이번에 하나 했어요. 네. 홍준표 지사 오는 네. 거 막원했잖아요. 아, 정의당이요? 그러면 혼자요? 아, 그 정의당이 제가- 대변인이지. 아, 그러니까 그- 정의당 혼자 그랬냐고. 아니- 혼자 막았냐고. 이럴 때 혼자 막았다고 아, 해야 되는 혼자- 거예요. 제가 아니 우리 아, 정의당에서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된다니까. 뭘 견제를 해내. 견제를 해냈죠.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정의당에서부터 했어요. 정의당부터 하고 문제 지점이 그럼 정의당이 한 거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슈가 됐어요. 네. 맨 먼저 이게 정치적 이게 처음이 감이 있어가지고 중요하죠. 문제 처음에 제기를 하니까 얘가 오네 못 오게 해야겠다. 이게 다른 중요하죠. 단체에서 이러면 안 된다를 더 이렇게 힘 네. 합쳐가지고 얘는 안 오게 된 그냥 거예요. 우리 따라 한 것밖에 안 되는 그거는 거고. 지금 끊임없이 하는 것은 지역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항공대 이전에 대한 문제, 뭐 이렇게 그 전주 뭐 시내버스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교도소 꼭, 이전 뭐 이런 거. 그 논평을 해요. 논평을 하면 노변은 어디 나와요? 지역 언론에서 나와 다뤄줍니다. 아, 그래요? 네. 지역 언론 어디요? MBC, KBS, CBS, 공중파에서. 네 공중파에서 달아주고. 관계가 그러니까 좀 좋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녹색당 공중파 돌아가는 나온 적 있어요? 공중파 나온 저 지역에서 네. 선거 때 말고요. 말고는 제가 이제 녹색당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건 생태동물원. 생태동물원 관련해서. 잘 잡았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역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쭉 그러니까 전북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는 예전에는 그걸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이 차고 그러니까 전북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잖아요. 네.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네, 할 조망을 정도가 하고 됐다. 아 이게 문제고 시간이 있으면 많으니까. 그거에 응? 시간이 많으니까. 바빠요. 저도요. 아니 근데 이번에 네. 전 시급 10,000원은 이제 전체 중앙당에서 한 이슈였다면 네. 그런 플랑 거는 홍보전을 지역 이슈를 가지고 해본 적은 아직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러는데 이제 그 버스 문제 같은 거? 아니 그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네, 네. 일자리 뭐 몇만 개. 네. 그러니까는 전라북도에서 올해 뭐 일자리를 뭐 몇만 개를 해야겠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노인 일자리도 일자리 뭐 그런 다그 일회성 일자리. 일회성 일자리 다 일자리로 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제 그런 걸 의제. 배워야 된다니까. 아니 그게 의제가 아니라 그걸 깔 게 그런 걸 아니라 좀, 네. 그건 나중에 까도 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버스 문제는 뭐 우리 정의당이 해결합니다라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일자리 문제도 남들이 그냥 뭐 일자리 우리는 노인 일자리 정의당이 먼저 합니다. 뭐 이런 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남 아직은 까는 그런 일만 실력이 하면 안 되죠. 그런 실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아니야, 대로 이건 지역-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조심조심하는 거라니까요.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틀리거나 비난받으면 어떻게 할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전주시장 준비할 그 우리가 정의당인데 이 노란색 하나의 그 먹물이 튀면 어떨까? 전주시장 어떻게 준비할 때 할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디어를 내라 할 때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백제로 받고 또 자전거 먹자. 근데 그때 막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럼 이 대안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왜 내가 대안을 내냐? 그럼 공무원이 내면 되지. 그치. 내가 시장인데 그렇지. 내가 내겠다 하면 내가 대안까지 이렇게 나가면 대안까지 왜 못 여기 내는 있어? 거야. 내가 공무원하고 있지. 그렇지. 어. 정의당이 질 좋은 노인 일자리 3,000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까봐. 그러면 자 일단 만들어 주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씩 만들어 그렇지. 줄 내가 테니까. 그거 하려고 시연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단호해야 돼. 이게 단어인가? 그 미래 비전에 대한 투자 얼마나 좋아. 아무튼 그 전주 지역 의제에 대해서 전주는 노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겠습니다. 전주는 노인입니다. 오래된 도시니까 우리 그 정의당이 후원합니다.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천년고도 경주는 천년고도. 미라야? 우리는 천년고도 경주만큼 오래됐다고. 우리 정의당은 그 노인입니다. 아무튼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의제를 잘 마련하라는 의미. 올디스 버 구디스로 가자고.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라고? 어?
이상한 영화가 튀어나왔어. 짬뽕이 약간 이상했나? 씨. 그렇게 해서 정의당 여기 후원합니다. 노인과 함께 한다는 걸 명백하게 선명하게 일단 선언하고 보자고요. 노인이 위하는 건 새정년이 아니다. 이런 걸로 가야죠. 우리 지금 정두리 형이 나한테 귓속말로 야 오랜만에 와서 이상하다 적응이 안 된다는데 저 이렇게 사주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적응이 안 되네. 아, 내가 아는 동생들 같지가 않고 막 던져. 오 막 가네. 아 근데 정말로 우리가 너무 우리 그쪽이 여기 우리 정의당 그쪽이 우리 방송 30분만 더 하자. 혹시라도 내가 이 고고한 이미지에 먹물이 튈까 다들 소수 정당들이 그런 아, 지점이 정말? 있어요. 그런 지점이 그래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런 지점이 있고 녹색당은 그런 지점은 없는데 솔직히. 이제 그런 문제 지적이 어떤 거랑 감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은 현실 정치에서 10년을 이렇게 막 해왔던 사람이나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되니까네.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야. 아니 중요하다고 근데 봐요. 이를테면 정의당을 지지한 분들이나 아직까지 그 진짜 예전처럼 고고하신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만나면 진짜 예. 그 내부에서. 내부에서 당원 문구 하나를 사람이 가지고. 아까 이렇게 진성당원 돈 자기 돈 10,000원까지 내면서 당원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고고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뭐 근데 새벽부터 왜 밤중까지 고고할수록 열심히 해야 그렇잖아. 된다고 자기 막 비난하는 걸 그러잖아.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뭐 하냐면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 의제들을 자꾸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힘이 있어. 기존까지의 역할은 문제를 얘기하고 니네 지금 낸 의제가 예를 들면 새누리든 새정년이든 내는 의제가 문제가 있다. 이건 현실 불가능한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 해라 니네. 이런 거에 주안을 뒀다라고 하면 당이잖아요. 우리 당원 자기 진성 당원들만 가지고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럼 결국은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대중들한테 뭔가 어필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역할은 거기 그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하고 좀 새로운 쉽게 얘기하면 희망을 던지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무 대안이니 뭐 저쪽 당이 이런 거 잘못했어요. 막 그리고 고자질. 근데 그건 잘 하니까, 그만하고. 아니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근데 고자질도 중요하지. 그것도 하는데 이제 좀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그건 네. 오히려 녹색당이 잘하죠. 네. 아, 그러니까 왜 그래? 우리 곧 저 풀랑에 공 하나 붙일 거야. 최저임금 10만 원. 아, 목소리 좀 낮추시고. 네. 녹색당은 애국이에요. 무궁화. 정의당은 뭐지? 아니 다른 정당들이 정의당은 좀 약속주. 유소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정당들은 그 얘기를 참 무서워하는 게 이게 득표하는 어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정서하고 좀 동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겁내라 해요. 그렇죠. 나한테 표를 주는 사람 중에서도 막 예를 들면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대형교회 신자들이라든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아예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는 그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용감하게 싸우는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 문제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혐오 집단으로 보고 뭐랄까 굉장히 아픔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좀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를 아니 했었고. 그런 의제가 전 훨씬 더 좋지. 지금도 필요하다고 지금- 봐요. 저도 그게 그래서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정당을 대라라고 하면 녹색당 자신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하긴 한데 남들이 모르니까. 아니 김조광수, 조광수, 그분이 그러니까. 저희 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해서 여기 10,000원 걸 때 옆에다가 녹색당은 사랑입니다. 다 사랑해. 녹색당 거기다 이렇게 별표 넣고 다 사랑해. 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모두 다 사랑하는.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왜 나 뭐 나빠하는 데 사랑하고. 어떻게 두 탕 오늘 도움이 되는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특히 그 중에 유권자를 사랑하지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조금 더 해보고 한 3개월 후에 두 분 제가 다시 제가 볼 모셔놓고 때는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변죽만 올렸어. 우리 아직 기본 컨설팅 다 아니 못했어? 아니 못 들어갔어 안에까지.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 없어 살리는 거 미쳐 아니에요? 있더라. 미쳤나봐. 아니 근데 그리고 나 그 얘기 하나 묻고 싶었어. 정의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가 당선이 됐다고 했다가 취소됐어요. 전주시. 네. 그쵸? 그거 아깝게 됐어. 그러고 나면 그때 이제 그 젊으신 그때 네. 성함이 예튼. 생각이 안 나네. 김예튼. 예튼. 네. 근데 이제 당선 인사까지 했다가 이제 취소돼 버렸잖아요. 그분은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갑자기 예튼 씨는 잘 궁금해지네. 살고 있어요. 페북에서 보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내년 지금 현재 정의당이 지역에 그 의원이 계신가요? 네, 익산에. 아 익산에. 익산에 2분 계세요. 익산에 전주에 한 분도 안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익산은 근데 익산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또? 아 그거는 이제 그건 따로 다른 모르고. 문제고. 그러면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정말로 이 얘기는 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해요. 아까 이제 우리 녹색당은 그 어떤 가치를 두고 가시냐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의당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었어. 오자마자 막 들어가지고 정의당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뭐 현실적인 뭐 대한 정당 뭐 이렇게 현실 정치 뭐 이렇게 표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민주노동당부터 오면은 뭐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서민들과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진보 정당을 현대적인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하고 지금 뭐 청년 세대라든지 청년 세대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비롯해서 뭐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정의당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은 이거 뭐냐고요? 뭐냐면요, 그 중도, 보수, 서민, 노동자, 농민, 부자 다 껴안겠다는 뜻이죠. 그럼 다? 그럼. 아니요 다는 껴안지 않죠. 여기서 새누리당 지지자만 빼고. 빼고? 아 근데 아니야 다 껴안는다고 해야 된다니까 일단. 아 근데 그렇지. 다 껴안아. 안고 그러면- 나서 생각할 문제지. 아 근데 그 지금 뭐 마무리 이러니까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신났는데. 노회찬 씨 전주에 언제 오시는지 계획 있어요? 아니요 그 노회찬 후보 같은 아니 노회찬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에서 이렇게 뭐 저기 강연을 초청하지 않아도 뭐 평생학습센터에서 또 초청해가지고 강연도 하고 전국을 그러니까 정의당 이름으로 우리 아니면 북박에 한 그러더라고요. 번만 오시라고. 그러면 여기 천재인데? 북박 분들이 초대. 회찬 형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제가. 회찬이 이거 알아? 회찬 형 나하고 진짜 알지.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뭐요 팟캐스트 해가지고 네. 예,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잘하시니까 고공비에. 한 번만 오라고. 아니 내가 때리지 않는다고. 노유진. 좋은 말 할게 고 노유진 정치 카페. 그 야간 해가지고 비행은 그것 때문에 끝났을 걸. 야간 노유진의 끝났어요. 정치 카페 지금 네, 계속 네, 하고 그거 있고요.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당원들이 엄청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오면 혹시 늘 수도 있잖아요. 한번 오라고 아, 하시죠. 그 이거 그래서 불공평해. 잠깐만요. 녹색당은 김조광수가 감독 한번. 좋네 김조광수. 그분 좋네. 그러니까 근데 감독이라 스케줄을 그 영화하고 영화제 올 때 오라 그래요. 그럴까요? 네, 네. 국제영화제 올 때. 아니 황용 감독 어때요? 황용 감독. 근데 사람들이 황용 감독을 잘 모르나? 황 씨는 유명한 사람이 황신혜 말고는 없어요. 황용 지금 방송인가요? 회인가요? 아니 어쨌든 우리 그 정의당에서 이 전북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겠지만 우리 노회찬 씨가 우리 북박을 오는 일은 정의당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성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고요. 한번 노력해 보죠.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모셔오면 우리가 그 당원 3명씩만 모아서 아니 피라미드로 내가 임시로 당원 해줄게. 그래 이렇게 정의당도 뭔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로 이런 페이퍼 당원을 받아야 돼요. 유령 당원을. 우린 언제나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니 그 약속을 했어요. 한번 내가 찔러는 보겠다. 안 오는 건 노회찬 이 사람의 문제고 나는 해야겠다. 자 이제 북방 멤버들은 잠깐 빠져 있고요. 이제 두 분과의 대화 시간을 약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당부 말씀 내지는 건의 말씀, 마지막- 허심탄회하게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해보려고. 네. 말씀하세요.
그래도 10년 하셨고 저는 이제 엊그저께 처음 나왔으니까. 아니 여기서 10년이 아니라 여기는 현직 10년. 여기는 현직 뭐 10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근데 네. 두 분, 아니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저 뭐 아무튼 현실적 아니 뭐요 이렇게 현장 정치인 아무튼 뭐 아까 탁상물림. 탁상물림. 아니 근데 그게 같이 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의 몸이 뭐 머리만 있고 몸 뭐 따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만 더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실은 과천에서 시장 후보 때 정의당 후보하고 녹색당 후보하고 합쳐가지고 녹색당 후보가 이제 대표로 해가지고 과천 시장으로 나갔었잖아요. 네네. 네, 실제로 그 과천 시의회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고, 그러니까 가장 유능하다고 판단받았고 시에서도 가장 인기 좋은 시의원 둘이 나갔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합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의당을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들도 되게 많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또 오 의원님이 전에 이제 제가 몸담았던 대학 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인연이 깊고 하니까 좀 우리가 모여서 뭐 비슷하게 여성이나 아줌마 시각이나 엄마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시각으로 사회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자. 그래서 그렇죠. 수다방을 만들어 그러니까 보자. 뭐 야권연대라고 해가지고 뭐 당대당이 막 통합하고 뭐 후보가 같이 출마했는데 뭐 하나를 접게 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떠나서, 이후에 네. 이제 저희도 정책연대라고 요즘 이렇게 네,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역에서 어쨌든 정책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 이슈도 개발을 하고 후보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저는 내놓고 언제든지 고민하는 찬성. 거예요. 언제든지 네. 찬성. 네. 이러라고 시간 든 게 아닌데 아니야.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러다가 이제 같은 동네에서 후보 둘 나오면 이제 싸움 붙는 아니, 거지. 저희는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비신사적으로 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녀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두 분이 나누신 말씀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좀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공감들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실제로 우리가 보는 현장에서 진짜 얘기하셨던 그 모습을 좀 빨리 네. 어떤 사안이든지 좀 네, 네.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할 겁니다. 예. 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5월엔 오연숙이죠. 아. 5월엔 오누나의 계절. 왜요? 오니까요. 너무 단순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박은 안 와. 술가게 마지막은 이 얘기였고요. 네. 이 방송을 지금 이제 생방송은 아니고 곧 있으면 강현진이 올릴 거예요. 자, 우리 정의당이 이기나 녹색당이 이기나 누가 댓글을 많이 다나에 따라서 다음 방송 출연을 네. 그분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그러겠습니다.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식스맨이야? 식스맨이야? 댓글이 똑같건 없으면 없으면 우리 맘대로지 뭐. 없으면 우리의 컨설팅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녹색당은 더 노력해야 되는 걸로. 나 계정 여러 개 만들어야겠다. 계정 여러 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예, 유령 아이디 막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사용도. 정의당 대변인이 당 관련된 문자를 보내는 거야. 아 이거 문자로 들으라고? 발송해. 한번 해볼까요? 아직도 자세가 부족해. 들으라고가 아니라 댓글만 달라고. 댓글만 달라고. 듣긴 뭘 들어? 이씨 댓글만 달라고. 저희 2시간째 방송하면 노래자랑 시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 이름만 꼴랑 오는 사람들. 그건 뭐냐? 하도 문자로 야 좀 보내줘 하니까 귀찮으니까 이름만 딱 짜가지고 보내는 화이팅도 없어. 영혼이 없어. 어찌됐든 그 두 당원 여러분들 또 우리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대변인님의 앞으로의 선전을 저희 국박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도 다 응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 응원해. 우리도 온다고 그러면 땡큐요. 그러지.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죠. 네? 지조가 그게 있어야죠. 저희 방향이에요. 오늘 저희 같이 아니 1시간을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지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녹색당 박 위원장님은 남으셔서 보충 좀 받고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